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또다시 4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막을 올리게 될 텐데요. 이번 4분기 성적표, 연간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죠. 일단 삼성전자는 1월 8일 수요일에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매출이 지난 4분기에 77조 9천억 원대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8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7조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월 초에 예상 영업이익이 14조 원대였던 것에 비해서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303조 원 규모 그리고 34조 원 규모로 많이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DS 부문 반도체 쪽의 역할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죠. 실적 악화의 세 가지 배경을 꼽아보자면 일단 지난해 내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이쪽에서 엔비디아의 연내 공급이 무산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범용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이야기 계속 나왔었고요. 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서 조단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실적 악화의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보다 4분기 업황이 더 안 좋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감소폭도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4분기 성적표 공개하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4분기 매출 22조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378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영업이익은 증가세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또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을 제외하면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짜배기 사업을 제외한다면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KB증권에서도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2천억 원대 초반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급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동안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 빅2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은 이렇게 대체로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증시의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들 모두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반등이 나타날 트리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륜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양시장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1.7% 넘게 강세. 이런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CES 2025의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인공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박근호 이사님 대답이 궁금합니다. 뭐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1,000개 넘게 이번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양자, AI, 로봇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은 저는 뭐 주가가 엮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봇 쪽에서 그나마 이번 젠슨황 쪽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배달 로봇 관련해서 뭐 로보티즈가 가장 좀 근사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CES 2025에서 주인공이 될 종목은 로보티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보니까는 7% 넘게 상승세. 지금 이 구간에서도 괜찮은지 조금 있다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은 차세대 기술로 양자 컴퓨팅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네. 지난주부터 질문은 하나였는데 대답은 계속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 로보티즈 오늘 2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 29,7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이번 주만 봤을 때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제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모델 솔루션이요. 네, 왜 모델 솔루션이냐 하면은 이제 젠슨왕이 이제 작년에 컨퍼런스 했을 때 이제 컴퓨텍스 2024에서 로봇을 굉장히 많이 끌고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 로봇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든 뉴빌리티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로봇을 끌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뉴빌리티는 이제 스타트업의 비상장인데 그 뉴빌리티와 관련된 기업이 지금 상장된 기업이 딱 2개가 있죠. 네. 이게 모델 솔루션은 이제 뉴빌리티와 실제적으로 솔루션 개발 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캡스톤 파트너스는 한 10억 정도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 너무 좀 약간 묻어가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로봇 기업이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죠. 서브 로보틱스라고 이제 배달하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제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걸 작게 만든 그런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형편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건물 안에서 지금 네이버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죠. 뭐 호텔 이런 데서 이제 룸 서비스 이런 거 관련돼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게 사실 로봇 청소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4천억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중국 기업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좋고 다 좋은데 그때는 가장 좀 약간 좀 돈이 되고 근사치에 가까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서부터 좀 약간 만들어서 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전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있고. 주장을 하시고 네. 아쉬움을 이야기하시고. 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라면 사실 로봇 이족 보행과 가장 근사치 있는 기업은 현대차예요. 원래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인수해서 가장 근사치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가 그것과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정리를 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제가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일부러 안 갖고 왔고요. 약간 겨냥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한 로봇이 요 이제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배달하는 로봇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달 로봇에서는 우리나라 뭐 로보티즈가 뭐 아무래도 좀 멀티플을 굉장히 세게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좀 근사치에 가깝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뭐 어쨌든 간에 다방면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양자 컴퓨터 쪽을 여전히 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주에 주인공이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의 일단 핵심 키워드가 양자 컴퓨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AI도 파생이 되고 반도체도 파생이 되고 로봇도 파생이 되고 자율주행도 여기에 다 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팅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 잭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구글과 차세대 양자 컴퓨팅을 이제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이 이제 윌로우라는 칩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양자 구성 요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업들의 전시 부스도 이 양자 기술 상용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양자 기술 스타트업 이 큐신 플러스가 양자 통신용 신호 생성기를 출품해 올해 이제 인베디드 내장형 기술 부분에서 혁신상을 받을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으로 좀 이슈머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양자 보안 쪽 종목들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로 이제 솔리드 언급드렸고 급등 나왔고 코이버도 또 급등 나왔고 우리넷 급등 나왔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보 인증을 갈 때까지 언급드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25%대까지 상승력이 나왔고 현재 16%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럼 다 상승력 나온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력도 가능하고 이미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또 갈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관련 종목들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나 봅니다.